황동혁 감독의 남한산성은 정말 문학작품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원작 소설을 영화로 옮길 때는 아무래도 원작의 힘이 더 느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에이 책이 훨씬 재밌어 하는 말을 의뢰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남한산성은 기문의 원작 소설을 읽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 영화는 그야말로 원작 소설을 그대로 읽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영화가 영화로 느껴지기보다는 문학작품 같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칭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남한산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원작 소설을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적인 특성과 가장 잘 맞게 조절해서 원작의 힘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를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의 원작이 있는 영화들은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원작 소설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면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한산성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은 만큼 영화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을 뿐 아니라 원작의 힘을 스크린으로 아주 잘 옮겼다고 느꼈습니다. 덕분에 감독 황동혁이라는 이름을 인상 깊게 기억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전통사과과는 전혀 다른 트렌디하면서도 새로운 장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의 서바이벌 생존 영화를 들고 왔습니다. 남한산성으로 오롯하게 각인되어 있던 황동혁 감독의 영화에 쉽게 오버랩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배우들의 조합 역시 개인적으로 좋아할 만하지 않아서 아마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기대감이 적었던 탓일까요? 오징어 게임은 총 9부작의 시리즈임에도 순식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리봤습니다. 그만큼 재밌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좋아하는 배우도 좋아하는 장르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감독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영화 전체에 대한 기대를 걸 만한 높은 인지도도 아니었죠. 그런데 9편의 드라마를 쉬지 않고 한 번에 보게 될 줄이야. 그것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말이죠.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채무가 있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상금을 노리고 목숨을 건 게임을 한다는 내용이죠. 사실 이런 설정은 영화적으로 낯선 설정은 아니죠. 헐리우드 영화를 비롯해서 일본 영화, 한국 영화까지 수없이 반복되어 오는 레퍼토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은 그동안 이런 영화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없었던 때문이겠죠. 서바이벌 영화? 이런 장르적 해석은 애매하지만 어쨌든 오징어 게임은 살아남기 위해 게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들은 그동안 봐왔던 서바이벌 영화 속의 게임과는 상당히 다른 새로운 접근을 시도합니다. 레트로 열풍의 트렌드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징어 게임 속에 등장하는 생존 게임들은 딱지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설탕 뽑기, 구슬치기 등 모두 7, 80년대 동네 골목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소꿉놀이 같은 추억의 놀이죠. 그 어릴 적 추억의 소꿉놀이들의 특징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룰이나 장치가 필요 없고 단순한 방식으로 하는 게임인데 영화 속에서는 그러한 게임의 단순함을 트렌드화하면서 나름의 서사들을 불어넣습니다. 하나하나의 게임 안에서 보여지는 각각의 서사들은 황동혁 감독이 전작 남한산성에서 보여줬던 그 문학작품을 보는 것 같은 튼튼하고 매력적인 서사들을 만들어냈던 그 능력을 이 영화에서도 여지없이 다시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런 게임 안에 녹아있는 서사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구슬치기 장면에서 이 이야기는 관객들을 울렸다 웃겼다를 반복하면서 등장인물들 각자의 사연들을 오픈시킵니다. 통속적이고 전형적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황동혁 감독이 만들어내는 각 캐릭터들의 사연은 전작에서 보여준 설득력 있는 화법의 장기를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별것 없는 이야기임에도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솜씨는 어느 창의적이고 문학적인 뛰어난 글쟁이 소설가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죠. 그래서 이 영화가 혹시 원작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지만 이 오징어 게임은 황동혁 감독이 십수년 전부터 구상해왔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놀라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영화 감독을 흔히 작가라고 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 감독들을 보면 몇몇의 감독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감독들은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아닌 원작이 있는 각색의 수준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작가라기보다는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공산품 마냥 기술자 같은 느낌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은 반갑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그러나 9부작이라는 긴 시간이 모두 좋게만 다가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화적인 억지스러운 설정들도 다분하고 쉽게 읽히는 반전 등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 게임의 목적에 대한 것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영화의 후반부에 VIP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가야 하는데 그들의 캐릭터에서 많은 허술함이 엿보이면서 영화는 또 다른 진화를 거듭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서도 여전히 특별함보다는 초반의 그 방식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이것은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설정과 영화적인 장치들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캐릭터들 사이에서 애매해진 형사의 캐릭터도 그렇고 못다한 것인지 생략된 것인지 아니면 다음 시즌을 고려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몇몇의 떡밥들은 영화에 대한 완성도에 의문을 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설정들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오징어 게임 안에서의 그들의 인과는 조금은 얌전하고 일방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부가 끝날 때까지 오징어 게임 속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이야기들은 그러한 허술한 단점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시즌2가 당연히 나올 것 같지만 그 시리즈가 같은 감독이 이어갈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죠. 개인적인 바람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황동혁 감독이 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도 오징어 게임에 대한 가장 커다란 바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